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다비드 전문가께서 오픈베이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흐름 보면요. 오늘 시장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4.64% 상승했고요. 장중 한때는 3,225원까지 올라섰었거든요. 이 오픈베이스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 손정희 회장이 AI 관련해서 계속 강조를 하면서 52주 신고가 찍고 그 이후로는 조금 이렇게 큰 흐름을 보이지 않았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가지고 오신 이유는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일까요? 네, 뭐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같은 장에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 장중에 한 10% 이상의 그 상승률을 좀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오늘의 주인공 뭐 특징주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좀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그 거래량 상위 종목들이라던가 혹은 뭐 이제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보신다고 하면은 좀 개별적인 이슈 종목들 몇 개 제외하고는 뭐 동전주들 혹은 뭐 이제 뭐 스펙주들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시장에 좀 별 볼 일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픈베이스가 오늘 뭐 10% 정도 가까운 장중에 그런 급등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과거부터 이제 이슈,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이쪽으로는 좀 이슈가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중심으로 아시아 쪽으로 그 인공지능 기술 관련된 그 펀드를 좀 조성을 하겠다, 대규모 펀드 조성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부각을 좀 강하게 받았었죠. 근데 이제 요즘에 올라가는 종목들, 요즘에 또 급등하는 종목들, 갑자기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는 종목들을 본다고 하면은 또 이제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또 같이 연결을 좀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또 나와 있는 그런 뉴스들을 본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오픈베이스 그다음에 그 AI 관련된 내용들도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 쪽으로 뭐 이런 첨단 기술 쪽에서도 수출 규제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전해지면서 그 아직까지는 작지만 그런 새로운 또 수출 규제 관련된 테마를 좀 안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한번 급등이 나왔었던 모습들이 나왔지만은 뭐 작년도 혹은 뭐 재작년도 고점 대비해서는 이제 막 바닥을 다시 좀 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더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픈베이스를 이제 보시는 분들께 과거에는 좀 안 좋은 흐름들이 나와서 아셨지만은 요즘엔 또 이제 새로운 이슈를 붙이고 그다음에 과거에 그 많은 관심을 받았을 때라고 본다고 하면은 그 정책 수혜주로 이제 같이 관심을 좀 받았었죠. 그래서 뭐 안랩, 오픈베이스 이런 종목들이 같은 테마로 엮여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요즘 뭐 이제 정치권 관련된 뉴스나 이런 기사들을 좀 보신다고 하면은 이 종목이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과 뉴스들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징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바닥권에서 그다음에 오늘 시장 대비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이 종목에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실 특징주 한번 살펴볼까요? 국일제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강하게 빨간불을 켰습니다. 종가는 4.64% 상승을 하면서 3,045원까지 올라섰는데요. 그래도 장중한 때 27% 넘게 올라서면서 3,225원까지 또 쭉 올라갔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국일제지 차트를 잘못 봤는데요. 9.08%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장중한 때는 7,44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바로 전날에는 또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이요. 또 쭉 올라가는 듯 하다가 꼬리가 너무 길게 달려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좀 가지고 계신 분들 걱정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전략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은 국일제지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자체가 급등세가 크긴 하고 상한가가 뭐 이어서 대략 뭐 60%까지 급등하는 모습 많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왜 올라갔냐 이거죠. 뭐 종목이 급등한 거지 알겠는데 올라간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시장 급락하고 폭락하는 와중에 굳이 반등할 이유가 있었는가? 물어본다면 바로 아시겠지만 꿈의 소재죠. 그래핀 관련주라는 거예요. 그래핀이라는 게 아시겠지? 흑연의 얇은 층으로 잘라내서 실제로 뭐 열 전도율이 뭐 다이아몬드보다 2배가 높고 강철보다 뭐 10배, 100배가 단단하고 구리보다 전기전들이 200배가 높고 정말 꿈의 소재죠. 그거에 관련된 기업이 국일제지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그래핀이라는 게 어디 들어가냐? 지금 실제로 일본에서 규제가 들어가죠. 레지스트, 폴리이미드, 에칭가스, 그중에서 뭐 폴리이미드 바로 디스플레이 관련된 규제가 들어가는데 그 일본 수출 결제 관련 이슈 중에서도 디스플레이 바로 폴더블 디스플레이 OLED에 부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체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바로 그래핀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일제지가 지금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로 상한가를 가고 급등세가 만들어졌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상세히 얘기합니다. 지금 일본 수출 규제 뭐뭐 있습니까? 모나미 있습니다. 모나미 많이 갔나요? 주가 많이 뛰었죠. 많이 뛴 종목들은 대략 한 70%씩 가고 80% 뛰고요. 그리고 빠지고 있습니다. 후성 같은 거 볼까요? 후성 많이 갔습니까? 후성 많이 갔죠. 후성도 급등세 대략 뭐 7, 80%간 다음에 그리고 지금 죽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 국일제지와 같은 XINC와 같은 이러한 새롭게 올라가는 바로 뭐 그래핀 관련주들 최근에 급등세가 뭐 10%씩 20%씩 급등 나와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국일제지 같은 경우에도 오늘자까지 해서 60% 가까운 상승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고점에 있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가 아니라 다시 저점에서 출발하는 저점에서 급등이 시작되는 일본 수출 관련주가 상한가를 만들고 우상향이 만들어주고 있다. 지금 고점에 있는 종목 따라잡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는 게 이제 저점에서 바로 출발할 이 국일제지 상한가를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가 있겠는가? 아직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한가 후속주 마르스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평화 전공이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잘 좀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평화 전공이라는 오.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맞추신 분들도 계셔서 좀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 차트 보면서 이 종목이 지금 어떤 기술적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볼게요. 일단은 지금 기간 수급 받으면서 과거에 이제 좀 저항대로 작용했었던 이런 그 장기 이평선 라인들을 위쪽으로 좀 돌파하면서 좀 매우 공격적인 그런 차트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주봉상 차트 보시면은 지난번에 걸렸었던 이 저항대에 위치해 있어요. 저는 이 이상의 돌파를 좀 기대를 하는데 일단은 뭐 첫 번째 터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음봉으로 내려왔을 때 아래쪽에 매물대 많거든요. 그래서 음봉 매수를 권장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목표가는 12,000원대까지 봅니다. 12,000원대까지 보는데 주봉상 그 혹은 뭐 이제 월봉상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11,000원대에 매물이 좀 있어요. 그래서 분할 매도는 11,000원 이하에서 좀 진행을 한번 하시고 최종 목표는 한 12,000원 정도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아래쪽으로 이제 좀 힘을 잃어버린다고 하면은 손절가는 9,000원 잡고 대응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평화 전공이라는 종목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화이트 리스트에 제외가 될 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인데 일본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도를 했다라는 건가요? 네, 이제 일본에서 사실상 이번에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하겠다를 밝히고 나서부터 대국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의견 수렴을 지금 1만 건이 넘었다라고 밝힌 부분이고요. 그럼 의견 중에서는 당연히 이거 화이트리스트 제한이 좋다 아니면 잘못됐다 서로 의견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보다 화이트리스트를 제외를 하자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본다 한다면 실제로 만약에 이번 지금 상황에 따라서 지금 흐름에 따라서 간다 한다면은 다음 달 정도에는 진짜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럼 1,100개 정도의 추가로 규제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문제가 커져가는 상황인데 더불어서 최근에 이 도쿄올림픽과 도쿄 패럴림픽의 조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번에 아시겠지만 지도를 본다 한다면 거기 안에 뭐예요?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맞아요. 봤어요. 도발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번에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이 위에 이 영공에 침범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위협 사격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왜 한국이 지금 위협 사격을 하냐? 일본이 대응을 해야지. 왜 독도에 왔으면은 일본이 대응을 해야지 왜 한국이 대응을 하냐면서 또 도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이트리스트 제외뿐만이 아니라 일본 수출 규제뿐만이 아니라 독도를 가지고도 지금 서로 지금 이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가 좀 더 좋아지는
상황보다는 더 안 좋아지고 더 격화되고 더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수혜주가 반사익 관련주가 더 크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까요?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게요. 이 불매 운동이 강화가 되면서 갈등도 커지는 것 같아요. 앞에 나왔던 것처럼 렉서스도 박살이 났고 또 유니클땡에서 오늘 뉴스 봤는데 한 여성분이 립스틱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가서 잡혀갔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또 일본 주변에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도 다 많이들 취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렉서스가 박살이 됐다. 그러면 차 관련된 종목 혹시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차를 뭐 렉서스 박살났으니까 렉서스로 수리하자 뭐 그런 수혜주는 아니고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상 렉서스가 일본 차 아니겠습니까? 네네. 일본에서 전 세계에서 좀 가장 조용한 차로 유행한 차인데 중요한 게 그 차를 이 인천의 상인회에서 우리는 지금 일본의 반대에서 아베 총리의 반대에서 인천의 이 300만 국민과 15만의 이 상인들이 우리는 일본의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면서 왜 독도까지 끼어들었거든요. 사실 독도 같은 경우는 일본의 이 고대 문서를 보더라도 이미 한국 땅으로 다 지금 표시돼 있는데 너무 억지를 부르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요 좀 강화된 퍼포먼스로 이 렉서스를 8년 동안 타시던 상인분이 내놓으면서 그 차를 직접 쇠파이프로 부셔버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불매운동이. 거기에서 어떻게 불매운동 진행되고 있냐 한다면은 우리 바코드 번호를 보면은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앞번호가 88로 시작되면은 바로 이 국내 물품들이에요. 근데 45나 49로 시작되면은 일본 물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49나 45로 시작하는 물품은 사오지 말자라고 하면서 사고 싶어도 사오지 말자. 이런 식으로 사구와 사오, 일본 제품들을 사지 말자고 불매운동이 바코드까지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이제는 브랜드가 아니라 그 정도로 불매운동이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미 모나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모나미는 차트 자체가 저점에서부터 90% 이상 급등세가 나온 상태고 그리고 새롭게 최근에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로 엮였던 삼육물산 이거 남북기업주 아니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일본 수출 규제로 엮이면서 갑자기 상한가의 급등까지 대략 뭐 70%까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엮이면서 상승하고 우상향하고 날아가는 종목들이 일본 수출 관련 중에서도 강하게 간다는 거예요. 이미 간 게 아니라 새롭게 엮이는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고 70% 가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 불매운동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아직 저점에서 출발하지 않은 일본 불매운동 관련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하루 뛸 때 아까 얘기했죠. S&P 15%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대우페이지 15%를 합친 30% 상한가를 넘어서는 급등세가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에서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비드 전문가님 아까 제가 네. 렉서스 얘기하면서 뭐 차 관련된 거 했는데 여기 비웃음이 여기 네. 뒤에 비웃음이 여기 딱 꽂혔어요.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일까요? 아, 뭐 비웃음은 아니었고요. 훅 저도 크는데? 요즘에 그 일본 상품들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감정이입이 돼서 마르스 그래서. 전문가도 이제 약간 좀 자격지심으로 감정이입이 또.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불매 운동도 지속적으로 좀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한 부분에서는 같이 좀 동참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근데 그 불매 운동 관련된 종목 중에서 지금 저점을 좀 다지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이제 좀 강조를 해주셔서 종목을 좀 몇 개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이제 리드코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이제 뭐 대출 관련된 관련된 종목이죠.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요즘에 그 국내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경쟁사 뭐 사나몬이라든가 뭐 러시앤캐시 이런 쪽이 좀 일본 쪽에서 온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좀 불매 운동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필이 되면서 테마감은 형성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러시앤캐시랑 뭐 사나몬이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일본 그 대부업체들이 좀 철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좀 그런 수혜들도 같이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는 뭐 여전히 바닥권에서 이제 막 거래량이 좀 늘어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사실 뭐 누구나 아는 모나미라든가 뭐 신성통상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오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아가방 컴퍼니가 지금은 바닥권에 있는데 오늘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장중에 한번 위쪽으로 치는 그림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가방 컴퍼니도 일본의 그 유아복의 대체 용품, 대체 상품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부각이 됐어서 아직까지는 그 강한 상승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충분히 지금 가능성이 있는 그런 그 테마를 좀 형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두 종목을 한번 좀 후보군으로 좀 뽑아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께서는 리드코프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가 아닐까라고 추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세 번째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아니 오늘은 힌트를 숨기려고 세 번째 힌트 아까 했던 거 지금 그대로 총총 정리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설명드릴게요. 아, 네.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이 보이콧 재팬, 그러니까 일본을 쓰지 말자, 불매운동하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럼 얘기하는 게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느냐.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뭐 아주머니라 하셨나요? 그 맞아요. 립스틱을 가지고 맞아요. 유니클로에다가 립스틱으로 쭉 그어놨어요, 옷에다가. 40만 원어치를.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분에서 일본 불매운동에 대해서 좀 악감정이 있어서 그러셨나요 하니까 또 그렇지 않대요. 그냥 그렇대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솔직히 말하면은 일본 불매운동에 감정이 없어서는 없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숨긴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일본에 들은 유니클로는 옷이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 스포츠 용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뭐 데상트라든가 일본에 있는 실질적으로 옷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찬가지로 뭐냐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일본 옷을 입지 않고 국내 옷을 입어야 돼요. 거기다 보니까 뭐 지오지아라든가 그런 신성통상 같은 종목들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세가 대략 한 뭐 40%, 50% 넘는 우상향세를 충분히 만들었습니다. 근데 보다 이 신성통상, 모나미, 그다음에 삼육물산을 이어서 충분히 상한가를 단번에 급등일 기대가 되는 의류 관련된 불매운동에 대한 수혜주라 말씀드리겠고요. 최저점에서 상한가 급등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류에 관련된 일본 불매운동 상한가 후속주고요. 아직 한 번도 급등 안 나왔습니다. 이번 후속주로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SAMT 15%, 그 뒤에 이어서 대우피지 15%를 합친 급등세가 기대되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